네, 그럼 강전 지도 교수님을 모시고 구조차 강의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상호 우리 작사 아카데미 우리 함께 벌써 시작이 반이었는데 어느새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어제 잠 못 드신 분 계시지 않나요? 네.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 왠지 가슴이 떨려서 잠이 안 오던 그 소년 소녀로 돌아가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기까지 잘 왔다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기까지 너무 잘 오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현장 강의에 가면요, 와 새로운 강의실이 아니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여기 와보니까 또 준비된 게 너무 또 많지 않은 관계로 즉석 강의를 또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컴퓨터가 연결도 안 되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사를 해서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가수에게. 가수가 노래를 불러줘야만 우리는 작사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의미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어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작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쓴 작사를 조금 전에 우리 한현 선생님, 원장님, 야 이렇게 좋은 작품을 썼는지 티를 안 내서 몰랐어요. 왜 이렇게 자랑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이따가 다시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음반이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작사를 했을 때 어떻게 빛날 것인가,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 궁금하십니까? 네. 자, 여기서 전부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할 방법은요, 음반 제작 과정을 첫 번째 단계 메모해 주시거나 머릿속에 입력해 주세요. 첫 번째 단계는 곡 작업입니다. 곡 작업은 누구가 만나서 하냐면 작사가와 작곡가가 먼저 만나서 하는데, 처음에는 작사가가 먼저 글을 써서 작곡가에게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작곡가가 랄라라 라라라리라라 그리고 랄라라 하든지 아아아 하든지 우우우 하든지 삐리리리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곡을 써서 작사가에게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자, 둘 다 똑같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내가 시인이야.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시인들이 되게 많으세요. 작사교실에 온 분들은 유난히 시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시를 쓰시는 분들은 1번이 더 쉽습니다. 왜? 늘 내 맘대로 글을 써버릇해서, 그죠? 내 맘대로 글을 썼는데 그걸 작곡가한테 줬는데 곡이 딱딱딱 맞게 해줬어.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마다 했던 것처럼 3, 4조의 리듬, 7호조의 리듬, 운율을 맞춰서 썼으면 백발백중이 이 작곡가들은 와 기창곡이 나왔어 합니다. 그런데 뭐뭐뭐뭐 했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이런 시가 나오면 작곡가들은 이제 헤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게 또 작곡가들은 쉽냐? 나중에 작곡만 하던 분들은 두두두두루루루루 이렇게 곡을 써서 작사가에게 주는 게 또 작곡가들은 쉬워집니다. 그 이유는 그분도 역시 작곡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작사의 기법을 배우신 이런 분들이라면 작곡가가 곡을 써서 주던 내가 리듬에 맞춰서 쓰든 이제 똑같아집니다. 그렇게 작사가와 작곡가가 누구를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 이거 남자 가수에게 주자 라고 약속을 하고 쓴 경우도 있고, 왜 어떤 경우는요, 어떤 가사가 노래가 불려졌는데
세상에 어떤 남자인데 여자처럼 작사가 되뇨. 나는 그의 꽃이 되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불려졌어요. 근데 그게 남자 가수가 그러고 불렀다면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죠. 가끔 그런 거 나와요. 왜? 남자 가수를 위해서 써서 준 노래가 어쩌다 보니까 너무 잘 팔려서 비싼 금액에 여자 가수에게 전달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근데 기획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그래요. 노래의 기획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럼 작곡가가 어느 날 밤에 곡을 썼던 게 작사가에게 왔고 작사가가 그 가사를 썼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가사를 쓸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윤아의 흔적 그죠? 요즘에는 최윤아 씨가 새로운 곡을 했는데 이제 자기 옛날 흔적에서 초대해서 지금 여기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20대 여자 가수와 30대 여자 가수와 40대, 60대 여자 가수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겠죠. 근데 매일 똑같은 여자 가수를 생각하고 20살에도 사랑, 30살에도 사랑, 주제가 사랑이라면 이제는 좀 변화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어서 60대 가수에게는 우리 최윤아 같은 가수에게는 어떤 곡을 써줄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곡이 나는데 남이다 이제는 남이다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사랑을 애타게 부르짖던 그 여자 가수가 이제 60대에 되니까 이제 남이다 이제는 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만 갖고 살자, 뭐는 갖고 살자, 추억은 갖고 살자 이런 내용으로 가사가 바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60대 남자 가수가 부를 거예요. 그럼 우리 회장님하고 제가 작사 작곡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60대 남자 가수에게는 그래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또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그분에게는 인생이 우여곡절이 담긴 이런 가사를 써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작곡은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 어차피 거기서밖에 놀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그러다 보니 어떤 표절이네, 많이 닮았네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작사가는 그걸 다 벗어날 수 있어요. 작사가는 8글자, 이 글자만 잘 벗어나면 다 표절에 걸릴 리가 없고 주제가 완전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작사 교실을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뭐 배운 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떤 분은 자기 혼자서 뻥이야 이러고 뻥이야 이러면서 자기 혼자 곡까지 만들어서 가사를 써서 올렸더라고요. 굉장한 분들이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 음악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아예 음악과는 거리가 멀었던 분들도 계신데 이미 우리가 몇 번 그래도 강의를 들어봤더니 어떤가요? 좀 이제 가사가 어떻게 쓰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맞죠? 생각보다 그죠? 가사 막 그냥 가볍게 썼는데도 그게 결국 좋은 내용의 가사가 됐는데 자 여기서 두 번째 음반 제작 과정의 두 번째는요 프리프로덕션 단계라고 해요. 프리프로덕션 단계는요 곡이 준비되면 곡의 구조를 정리하고 각 파트별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연주하게 될지 누구를 만나서 편곡하게 될지 결정하는 단계가 곡의 프리프로덕션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덕션 단계 그러면 작곡가와 작사가가 만나서 곡을 썼고 그 곡이 함께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줄까 고민해봤더니 여기에 있는 문상식 가수님이나 저기 김영란 가수님이나 또 여기 새로 준비 중인 여러분들이 곡을 받게 딱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편곡을 잘 맡겨야 돼요. 편곡자가 사실 저작권료는 작곡가, 작사가보다 편곡자가 좀 덜 받아요. 좀 많이 덜 받아요. 그렇지만 편곡자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는 거의 노가다 수준이에요. 편곡을 하는 수준은.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곡은 트로트로 만들었는데 이 가수가 트로트적이질 않아. 원래 챙겨 먹은 게 트로트적이지 않으면 편곡을 살짝 세미 트로트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일 유행하는 세미 트로트적인 게 조항조 가수, 진시몬 가수. 그러니까 70년대 트로트 싫어. 나는 왠지 대학물 먹은 대학 가요제 나온 사람처럼 하고 싶어. 이렇게 편곡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곡자를 만나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자, 편곡자는 악보를 먼저 다 완성해서요. 거기에 기타를 넣을 것인지, 바이올린으로 시작할 것인지, 첼로로 시작할 것인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고민을 하겠죠. 자, 드럼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색스폰, 브라스 밴드를 강조할 것인지 여러 과정을 자기가 기획해서 얹어 놓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해야 될 게요. 가이드 뮤직이라고 해요. 가이드 뮤직. 가이드송을 녹음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가수가 이 기본 편곡 나이에 노래를 불러왔는데 안 맞으면 녹음실에 가면 엄청나게 그 프로당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비가 굉장히 크게 데미지가 오니까 거기에 이 가수가 맞는지. 그런데 그런 거 아세요? 어떤 유명한 곡인데도 아주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뜬 곡, 그런 곡인데도 예를 들어서 안동역에서 같은 그런 곡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처음부터 지금 진성이란 가수가 처음부터 그걸 만들어서 빵 뛰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가수에게 갔다가 안 맞아서 1차 녹음했다가 끝났다가 또 두 번째 가수에게 갔다가 그 가수도 음반은 냈는데 안동역에서라는 그걸로 제목이 아니었어요. 음반은 냈는데 그게 뜨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장되어 있다가 10년 후에 편곡자 다시 잘 만나서 편곡을 샥 바꿔서 작곡가, 작사가에게 개작 동의서라는 걸 받아요. 개작 동의서를 받아서 다시 만들어서 그게 프로덕션 단계에서 기획을 딱 잘하면 그걸 쫙 뽑아서 다시 방송국에 올릴 수 있는 단계에 가게 됩니다.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준비해 온 자료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면요. 스튜디오 녹음 단계를 가게 돼요.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이 가수가 일민이라는 가수예요. 이 탤런트 이동준 씨 아시나요? 탤런트 이동준 씨 아드님이시고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가수인데 어느 날 저에게 가사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썼고 그 가사가 우연히도 저도 누구에게 전달될지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연히도 누구에게 전달됐냐면 서른도 선생님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동준 선생님을 통해서 서른도 선생님에게 이 가사가 전달됐는데 서른도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지어낸 거 아니고 즉석에서 그대로 5분 만에 곡이 나왔대요. 가사가 흐름이 그렇게 곡이 저절로 쓰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나온 곡인데 여기서 그러면 앞부분을 들어보실게요. 가사를 음미해 봐주세요. 영상 보셔도 좋습니다. 그는 잠 못 드는 밤이었던가 손편지 한 장을 가슴에 품던 날 이 가슴 닿지 못한 숱한 날들이
지나는 추억들 꿈에라도 보고 싶은 나의 마음을 전하리라. 고마워 내 사랑아. 그리워서 편지를 써요. 조금씩 익어가는 내 마음속에 추억의 이름으로 사는 그대여. 보고 싶다 나의 사랑아. 영원히 잊지 못할 나의 사랑아. 보고 싶다 나의 사랑아. 영원히 잊지 못할 나의 감사합니다. 이 가수가 이 뮤직비디오까지 찍을 때까지는 그러면 음반이 그렇게 제작되어서 스튜디오 녹음을 할 때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일민이라는 가수가 지금 트로트가 워낙 대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직은 젊은 나이죠. 아직은 젊고 그래서 이런 감수성이 풍부한 발라드를 대중에게 알리고 싶다. 이런 기획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던 곡이에요. 그러면 자 처음에 작사 작곡자가 서른도 작곡 강재원 작사로 만났고 편곡은 서른도 선생님 그 라인에서 편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편곡하고 나서 악기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 악기가 무엇을 중심으로 들어갔나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 분이요? 들으면서. 그러면 트로트 악기와 배열과 이런 발라드 악기 배열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피아노가 있었을 것이고 바이올린이 있었을 것이고 첼로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가수가 여기서 현실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가수가 또는 기획자가 준비할 돈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반 만드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곡을 만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악기 다 집어넣으면 원가가 1,000,000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곡을 위해서 24인조 바이올린 밴드가 밴드라고 하지 않고 그 악단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피아노, 첼로 완전히 그 풀악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곡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누가 주로 많이 하냐면요. 나훈아 선생님은 그렇게 한대요. 한 곡만을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기획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한 작곡가가 두 곡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선생님과 저기 여자 가수 두 곡을 줘서 두 곡의 피아노 연주자 따로, 색소폰 연주자 따로, 또 첼로 연주자 따로, 바이올린은 악단으로 또 따로 그렇게 한꺼번에 불러서 두 곡을 같이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녹음실비 세이브가 되고 또 이 악단들 세이브가 되고 아무리 근데 줄여도 또 몇백만 원은 들죠. 한 곡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이런 게 바로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굉장히 저게 좋아졌어요. 컴퓨터 미디 음악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미디 음악이 피아노 소리를 정말 야마 피아노 소리를 그대로 내주는 그런 악기가 또 등장했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음반 하나 낼 때 한 지금부터 15년 전, 불과 15년 전만 해도 이 턴테이블에 돌아가는 이 음반 하나 내는 게 그때 당시에 집값이 한 5천, 지방 집값은 그랬을 때 5천만 원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옛날 가수들은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투자도 굉장했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작사할 때 한 15년쯤 전쯤 되니까 뭐가 나왔어요? 미디 음악이 쫙 발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 턴테이블 이 음악에서 CD로 바뀌더라고요. CD로 바뀌니까 막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막 구워내는 게. 그러니까 음반 제작비가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5천 막 6천 막 들어가던 그 음반 제작비가 이제 2천이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15년 전쯤에 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CD 요즘에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CD 넣는 곳 있어요? 없죠. 뭐 넣죠? 이따가는 USB 이따가는 거 하나 만들어요. 이제는 거기에 대부분 자기 신곡 하나 또는 신곡 3곡 그리고 리메이크 7곡 이렇게 하나의 통째로 만들어서 선물용으로 되게 많이 주기 시작했어요. 왜? USB를 팔기가 참 애매해. 껄떡지근하다고 하나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게 우리 지금 현재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음반 녹음실에 가잖아요. 이따만한 굉장히 큰 아날로그 음반 이게 다이가 있었어요. 하나하나 세밀 조정해서 그때 그 기사님들은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모든 악기 다이를 하나하나 다 쪼개서 그것도 이 릴에다 감아가지고 그게 가수가 틀리면 얘와 얘를 잘라 붙여야 되는데 잘라 붙이는 건 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분은 여기 계신 우리 신상호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 세대에는요 그거를 잘 몰라요. 회장님 맞죠? 제 세대 때부터는 CD가 완전 유행하기 시작해서 그걸 몰라요. 이제 CD로 또 다시 이제 요 USB로 우리가 이제 녹음실 단계를 가게 되는데 녹음을 하러 가면요 이제 그 단계에서 악기, 보컬 개별적인 녹음의 트래킹을 잡아요. 트랙을 하나하나 잡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미디라고 하는 MR을 만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편곡이에요. 그것도 역시 편곡의 과정이 옛날 어르신들의 편곡 방법은 그냥 악보 하나로 C 마이너, A 마이너 음의 구성 쫙쫙 쓰면 따다닥 써놓으면 그거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기타, 베이스 다 함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기획이 없어요. 그 사이에 나 뭐라고 쳐달라고 악보 하나하나 그려주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녹음실에서 다 한 5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각자 자기만의 연주를 하는데 그게 쫙 연결돼서 하나의 음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음식하는 걸로 따지면 장금이죠. 대장금. 근데 그런 고수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옛날에 음악하는 70년대, 80년대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요즘엔 하도 기술이 좋아져가지고요. 피아노 부스에 들어가서 혼자 두두두둑 치면 녹음실에서 쫙쫙 잡아가지고 피아노 요거 잘라내고 붙이고 또 다음 기타 들어가서 피아노 소리 들으면서 또 두두두둑 자기가 연주하는 대로 하면 여기서 잠깐 끊어주세요. 그러면 바로 기타 다시 연주하고 그렇게 해서 쉬었다 가고 이게 가능해요. 옛날에는 그런 게 한꺼번에 가야만 이 릴 테이프에 다 담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안 써줬겠죠. 나 여기서 잠깐 틀렸어요. 쉬었다 갈게요. 이런 프로는 안 써줬겠죠. 이제는 그런 게 다 가능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수가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이드송과 연습했던 그 모든 과정을 가지고 가수가 녹음을 하고 거기에 코러스가 또 와서 코러스를 입혀주게 됩니다. 이게 녹음실에서 하는 녹음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요 과정에서 보면 이때 누구를 만나냐면 음향 엔지니어링을 만나게 됩니다. 엔지니어의 그러면 그 얼마나 엔지니어의 실력이 좋으냐에 따라 얼마나 세밀한 작업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 프로그램 따라. 그래서 최상의 사운드를 위해서 마이크와 장비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녹음실 그 장면 다 지금 제가 다운받아 왔는데 이게 안 보여지는데 상상을 좀 해주십시오. 대신
자, 이제 네 번째는요. 믹싱과 마스터링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수의 녹음 트랙을 받았고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다 트랙별로 녹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녹음 트랙 받아놓은 그걸 가지고 믹싱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그 모든 음악을 다 믹싱에다 넣으면 음악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구적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보면 그림 빨간색으로 쫙 그려놓고 초록색 이렇게 막 나무 그려놨는데 어느 날 그거 좀 고치려고 보면 그게 다 시커멓게 되는 거 알죠? 크레파스도 물감도 다 시커매지잖아요. 그렇게 믹싱을 잘못하면 노래가 시커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은 그게 뭐라고요? 믹싱 단계. 뭐라고요? 믹싱 단계. 믹스를 하는 거예요. 음악을 믹스하는 거. 근데 맨 처음에 그러면 어떤 음악으로 난 시작을 할 거야.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맨 처음에 어떤 음악으로 시작됐나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서 따다다당 따다다당 따다 할 때 새로운 악기가 나오는 거 들어보셨나요? 느껴지셨나요? 네. 그게 바로 믹싱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악기도 맨 처음부터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따다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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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거기서 딱 들어가지 않으면 처음부터 얘도 다 가고 쟤도 가고 쟤도 가면 음악이 완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믹싱 단계를 거치는 걸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뮤직비디오에서도 마찬가지죠. 뮤직비디오에서도 맨 처음에 음악 빵 때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기획에서 했던 맨 처음에 저기가 필리핀의 성당이래요. 성당에서 그런 기획을 저렇게 했던 거예요. 손편지라고 하는 그 애절함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담기 위해서 필리핀 성당에 가서 찍었다고 해요. 굉장히 이국적으로 그래도 나왔어요. 그래서 음반 제작 과정에서 이제 네 번째 단계였는데 그때 믹싱은 각 트랙의 음량, 밸런스, 이펙트 그런 걸 조절해주는 최종의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곡의 분위기가 여기서 요즘에서 음악이 빵 터져주는 부분 어떻게 연출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그 어느 잠 못 드는 밤이었던 것 손편지 한 장을 가슴에 품던 날 노래 들어갈 때 잠깐만 보세요. 거기 그 어느 잠 못 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 도입부가 시작될 때는 빠바바바바바바밤 하다가 빠바밤 하면서 그 노래를 쫙 살려주기 위해서 그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믹싱에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마스터링이라는 단계를 거쳐요. 마스터링이라는 단계는 이 곡이 전체가 따리다다리 이렇게 막 리듬을 타고 갔어요. 근데 그게 너무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간다면 그렇게 간다면 우리가 방송에서 나왔을 때 들어줄 수가 없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스터링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전 세계 모든 음악이 갑자기 KBS에서 틀었는데 빡 나오고 그죠? 만약 MBC에서 들었는데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어느 방송에서 틀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류라 시켜주면서 거기서 데시벨을
맞춰주는 거죠. 일종의 그런 전체적인 톤을 맞춰주는 작업이 이제 마스터링 작업이에요. 마스터링이 작업되고 나면 우리 이제 막 이런 건물로 따지면 건물 인테리어가 다 끝난 셈이 된 거예요. 근데 건물 인테리어 다 끝나서 빠다칠이라고 하나요? 뭐 이거 뺑기칠 그래서 다 끝났는데 갑자기 다시 다 고치라고 하면 마스터링 끝난 상태에서 이 목소리 보이스 하나 고칠 수가 없어요. 믹싱 단계에서는 가능해요. 믹싱 단계에서는 내가 목소리가 여기서 좀 찢어진 것 같아, 갈라진 것 같아, 여기만 고칠게요 하면 고쳐줄 수 있어요. 근데 마스터링 단계에 가면 이미 딱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압축을 해놔서 다시 고치기가 어려우니 맨 최종 믹싱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고칠 부분을 다 고치고 이런 관계까지가 녹음의 단계가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시도록 이제 녹음이 다 끝났어요. 녹음하는 과정까지도 한 곡까지도 몇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몇 달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녹음 연습 잘 된 사람은 한 달 만에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많이 그런 것도 봤고요. 자, 이렇게 CD가 나왔어요. 또 USB가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요. 유통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유통 과정이 거쳐지지 않으면 뭐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예전에는요. 그 전문가들이 딱 유통과정 CD를 딱 받아가지고 다다닥 포장해서 KBS에 10장 보내고 MBC에 10장 보내고 방송국마다 다 10장씩 보내고 저 고속도로에 쫙 깔고 정말 그야말로 유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변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거예요. 자, 되게 신기한 게요. 저작권협회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음반을 지금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힌트 하나만 줄게요. 여러분들이 가사 주신 거, 그러니까 가사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고 거기에 작사가 누구라고 제가 딱 써놨어요. 그럼 이분은 벌써 지금 만약에 저작권협회에 작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저한테 빨리 좋은 곡 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저절로 작사가 저작권협회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때 서류를 내라고 해요. 서류를 냈는데 그 가장 필수적인 서류가 어디에 업로드되어 있느냐. 어디에 업로드되어 있어? 너만 가지고 있어? 음원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디에다 작곡했는데? 어디에 등록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가장 그게 유튜브? 근데 그렇게 해서 저작권에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이 되면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벅스뮤직 알죠? 또 멜론 알죠? 벅스나 멜론에서 저작권 등록했다는 이 사인과 함께 전달해주면 벅스나 멜론에 계약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전화벨 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본인의 노래가 전화벨 소리에 돼 있는 분, 컬러링 돼 있는 분, 정말요? 컬러링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입력하셨어요. 근데 그 컬러링을 내가 작사한 노래로 한다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래서 저에게 전화하면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도 저희 딸이 작사한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폭력 주제곡으로 뽑혔던 그 노래가 제 컬러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벨소리 컬러링 등록이 돼 있어요. 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굉장히 잘 나와요. 아주 우리 신상호 회장님이 저작권협회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저작권이 따박따박 아마 저 오늘 나오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연금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곡한 거 저희가 AI로 만들어줬다 해도 그건 이제 제작은 이제 제 이름이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 뭘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요. 저한테 카톡을 하세요. 저작권협회에 등록하게 해주세요. 한마디 남겨주시면 제가 저작권협회랑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저작권 협회에 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멜론하고 벅스뮤직 이런 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단계를 모두 다 지금 제가 해드리는 사람이 여기 한 명 앉아 있어요. 김영란 신청곡이 올려져 있습니다. 김영란 선생님 박수 좀 드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참 이런 날이 저 자신은 너무나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또 유통 과정에서 요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 보이는구나. 어떡하지? 유통 수익 분배 구조를 여기다 딱 띄워 놓으려고 했는데요. 그냥 말로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유통사에서 직접 발표한 자료예요. 자 다운로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곡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요. 예를 들어서 7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700원, 1000원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을 때 음반 제작자에게 얼마를 주는지 알아두세요. 52.5% 700원에서 52.5%면 얼마일까요? 한국당 350원. 계산이 이렇게 빠르실 수가. 자, 그 정도 돼요. 그죠? 자, 그러면 700원에서 350원은 음반 제작자 협회 등록된 분이 가져간다. 그리고 서비스 사업자 30%를 700원에서 30%면 또 얼마예요? 대충 그 200 얼마예요? 그거는 서비스 산업 그 사업자가 가져간다. 걔가 누구냐면 그런 사람들이 벅스뮤직, 멜론, 유튜브는 아니고 그런 컬러링, 벨소리 이런 업체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그 200 몇십 원씩 다 다운받아서 걔네들은 벌어가지고 쉽지 않겠다. 그죠? 노래방도 있겠다. 그죠? 노래방. 그리고 또 있어요. 엘프. 혹시 엘프 쓰는 분 계세요? 예. 엘프. 그런 거. 자, 근데 이제 실현자 있죠. 실현자들. 등록한 사람들에게 6.5%가 들어간대요. 그리고 저작권자에게 들어가는 게 11%. 이거는 음반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자, 저작권자에게 얼마? 11%. 자, 그 100%, 700원 중에 11%면 얼마예요? 70원. 70원 정도 돼요. 그죠? 70원. 70원이 들어오면 그 70원 중에 작사가, 작곡가, 그리고 편곡자 조금까지 하면 한 30원 정도 작사가 오나 봐요. 근데 그 30원이 되게 작아 보이죠? 근데 만약 조항조의 노래를 완전 대박나게 히트시켰다. 그러면 엄청나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저작권이 겨우 10만원 나올 때 되게 신기했어요. 10만원이 나오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그래서 신기했는데 230곡이 되고 나니까 200곡이 넘으면 200만원이 나오고요. 거의 비슷하게. 230곡이 되고 나니까 23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10곡을 했더니 10만원이 나왔어요. 10곡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쌓이면 그게 한꺼번에 나중에 돈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고요. 그러면 음원 한 곡을 멜론, 또 지니, 벅스 등의 플랫폼이라고 해요. 거기서 다운로드하는 경우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서 700원에 구매를 하고요. 거기서 부가세도 또 좀 빼고요. 10%. 부가세를 제외한 거 가지고 서비스 사업자가 이렇게 다 나눠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탁단체가 있고요. 권리자가 있고요. 또 실현자, 저작권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가 될 분들이다? 저작권자가 될 분들이다. 왜? 작사가 교실을 강의하고 강의 듣고 계시니까. 그러면 저작권자에도 신탁단체가 있고요. 권리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요. 신탁단체는 누가 되는 거냐면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런 분들이 신탁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작사가들도 거기에
떼게 돼 있어요. 9%, 10% 아니고 9%의 이 만약에 작사가 돈이 들어왔어, 2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20만 원 가까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떼고 나옵니다. 아예 떼고 나와요. 세금이에요. 그렇게 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현자, 여러분들 여기서 기타 치시는 분 있나요? 연주하시는 분들. 또 가수도 실현자에 속해요. 가수, 여러분들 가수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아직 등록 안 한 분들이라면 어디에다가 실현자 협회가 따로 있어요.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실현자 협회에 등록을 하세요. 자기 목소리를. 그러면 거기에서도 자, 신탁자가 11%, 권리자가 89%. 그러면 가수가 우리 작사 작곡자들은 옷 반반 나눠 먹었지만 나눠 먹었대. 표현이 왜 이럴까요? 나누어서 가졌지만 실현자는 혼자 독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수 등록을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반 제작자, 자, 여기는 또 저작권 협회가 아니라 제작자 협회가 있어요. 실현자 협회가 있고 제작자 협회가 있고 저작권 협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작자는 누가 되냐면요. 혹시 문상식 가수님 본인이 작사 작곡하고 안 했죠? 작사 작곡가가 따로 있고 제 노래 한 곡은 제가 작사하고 있어요. 아, 네네. 그러면 제작자는 누군가요? 제작자. 제작자는 저죠. 그렇죠. 요즘은 참 많이 달라졌어. 익스큐티브 프로듀서라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익스큐티브 프로듀서가 따로 있었어요. 왜? 돈 대주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거를 기획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프로듀싱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1인 기업이 유명해지듯이 1인 가수가 지금 잘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디에 꼭 또 등록하셔야 되냐면요. 제작자 협회에 등록하셔야 돼요. 제작자 협회에 등록하시면 또 금액은 또 확실해야 되니까 신탁 단체에서 13%, 권리자가 87%, 또 유통사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유통사가 꼈을 경우에 20%를 유통사가 가지고 간대요. 이것도 음반산업협회에 들어있는 자료예요. 그리고 권리자가 80%가 된대요. 그러면 저작권 자기가 내가 제작했어요 하는 분들은 꼭 거기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음반 하나를 세 곡을 만들었어요. 작사 작곡자는 따로 있지만 내가 제작을 직접 했다? 그러면 그 제작한 걸 등록했다? 근데 지금 말고 지금은 유명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동역에서도 처음 붙었던 게 아니었다고. 만들어졌던 게 10년 후에 갑자기 만약에 빵 뜨는 드라마에 어쩌다가 들어갔다. 근데 내 작사 작곡 내 노래지만 내가 부른 걸로 안 들어가고 와 이거 좋은데? 그러면서 누가? 새로운 사람이 가수가 딱 부르기 시작하면 거기에 제작자 옆에 돈을 줘야만 부를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다 너무 현실적인 정말 이해되는 그런 강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항조의 괜찮아요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 노래는 20년 전보다도 더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세월이 흐른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사랑 내가 가진 슬픔을 잠재워주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어 가끔은 가슴에 눈물이 흘러도 채워지지 않는 사랑 내가 가진 아픔을 잊게 해주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어 선생님은 되게 강의하기 장난이 아니거든요. 양을 저렇게 빼기가 쉽지 않아요. 괜찮아요
눈빛으로 내일을 살아갈게요. 행복해야 해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랑이니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 1절만 들을게요. 자, 이 곡을 또 보여드린 이유는 이 노래는 나온 지가 이창이라는 가수로 한 20몇 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무명 가수로 그나마 그분은 그래도 떴어요. 그래도 열심히 막 무명 가수로 알려졌었는데 조항조 씨가 이 노래를 딱 부르면서 방송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작권료가 10배 정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사가 작곡가의 운명들은 아무도 몰라요. 기운막팔자라고 해요. 가수 잘 만나면 굉장히 뜨는 거고요. 그런데 혹시 알아요? 지금 이 노래가 지금 말고 이등병의 편집을은 김광석처럼 지금 현 생에 없는데 그 사람은 돌아가신 상태인데 노래는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작사 한 편이 세상을 울리고 나중에 세상이 글로벌 시대에 되면서 나중에는 아마도 팝송으로 변환돼서 전 세계를 울릴 수도 있는 그런 노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영상 열렬히 외치며 작사 교실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연을 앞으로도 진아유라는 가수가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노래를 여기서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노래도 나온 지가 15년이 된 노래예요. 근데 이게 올해 이렇게 사랑이여 제발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하늘이여 제발 이 사랑을 지켜주세요. 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같은 하늘에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늘이여 제발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눈물을 하늘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랑을 지켜주세요. 사랑이여 제발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하늘이여 제발 이 사랑을 지켜주세요.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자, 아까 진아유 가수는 여기 도입부부터 노래를 불렀고요. 이 여정이 가수는 맨 사비 부분을 앞으로 딱 끌어가지고 하늘이여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노래의 변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작사 작곡가가 정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편곡마저도 우리가 함께 기획 단계에서 하면 노래의 맛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2주 남은 그 제 수업
중에서 이제 아주 좀 급해졌어요. 여러분들의 가사를 최대한 잘 선별해서 꼭 한 편씩은 그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일단은 더 좋은 뭐 작곡가를 만나셔서 일단은 저작권 협회에 등록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번 학기에 최고의 선물은 그걸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